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인프라가 바로 여행 산업인데요. 이 여행 산업이 최근에는 직접 문화 공연을 기획하는 등 문화 관광 산업으로까지 확대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대 여행사이자 선도 기업인 하나투어의 박상환 회장을 만나봅니다. 서울 종로구 공평동 1번지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는 거래소 상장 기업이니까 오늘 잘 보세요. 투자 정보가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 회장님 방이 회의실이라고 붙어 있네요. 잡채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제가 근무할 때는 이제 박스룸이라고 해서 이제 임원들은 다 이렇게 이제 이런 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을 때는 이제 뭐 개방이 돼가지고 이제 회의실로 이렇게. 우와, 우리 회장님 멋지시다. 공변자 모발전이라고 항상 걸어놓고 다닙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지 못하면 결국은 기업은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 말라. 빨리 말씀 나눠보고 싶네요. 네,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예,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방내 회로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해외 관광객들도 벌써 이제 많이 오는 1,000만 명 시대가 됐는데, 요즘에 우리 여행업계나 또 이 주변 관광업계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가 굉장히 침체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덕택으로 사실 인바운드가 굉장히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외국인 한국 방문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만 해도 전년도보다 관광공사 자료에는 한 23%가 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저희 인바운드에 있어서는 굉장히 참 많은 좀 화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많이 지금 사실은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아웃바운드 굉장히 지금 급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도 지금 더 많은 곡을 보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 문제가 사실은 난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더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는, 뭐 어떤 면에서 즐거운 비명을 부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즐거운 비명이라고 하니까 듣기에 너무 좋습니다. 네, 하나투어 하면은 우리나라 최대 여행사,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여행사 중에서 상장한 그런 여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최초란 말, 이 말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상장 이걸 생각하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초로 여행사로도 처음 이제 상장한 상황에서 여행사가 상장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제 다른 새로운 산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상장하면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 또 제가 2006년도에는 제가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까지도 상장을 시켰고, 이런 것 등등이 사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국내 최초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동북아 시장의 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동북아 시장이라는 게 중국, 일본, 한국 시장이 한 시장 자체 규모가 15억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최대가 돼야 한다는 그런 항상 부담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투어는 금년도에 이 스마트 워킹을 통한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또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나아가서 금년도 사업 계획 중에서 주요한 것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도 경영 목표가 이제 스마트 워킹을 통한 균형 성장입니다. 이제 뭐냐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 뭐 여행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다 그러겠지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자원이 정말 일을 하면서도 항상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소위 일과 그리고 삶을 함께 균형 있게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함께 균형 성장할 수 있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 업무 환경을 바꿔나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부터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유연 근무제. 업무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하고, 또는 재택근무를 등 아무튼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언제든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게 제가 이제 금년도 경영 목표 중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회사 그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우리가 성장과
또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수익을 균형 있게 성장시켜 나가자라는 것이 금년도의 그 계획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방향은 저희들이 이제 비전 2020이라 해서 글로벌 넘버원 문화관광급으로 나가자는 게 저희들 전체 직원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그 비전입니다. 그런 이 2020년도 우리 비전을 위해서 금년 한 해는 뭐 초석을 다지는 해로 하자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성장이 패키지 투어를 기획 개발해서 판매하면 성장했다면 이제는 문화 사업 쪽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획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여행업의 어떤 유통업으로서 여행업이 하는 상품들을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자는 측면에서 금년도 사업을 그런 문화 관광 사업 쪽으로 좀 키워나가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해외의 중국의 최대 여행사인 CITS나 이런 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대하고자 금년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문화 산업이나 그러니까 좁게 얘기하면 공연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굉장히 좀 진취적인 그런 지금 그 사업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최근에 좀 더 진척되고 있는 사항이 좀 있으시면 최근 절찬이 공연되고 있는 위키드 사업 공연 사업에도 제가 지금 투자해서 투자를 하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R 증강 현실을 이용한 이제 연극, 의당탕 등처럼 세계해서 그 공연도 제가 직접적으로 같이 투자 제작을 함께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그 여러 공연 회사들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한국에 있는 수요자만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30개 해외 지사원 자회사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를 비롯해서 미국, 유럽까지 할 것 없이 해서 이런 상품들을 바로 그 주변 국가들의 그 수요자들 상대로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금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많이 있겠습니다. 예. 하나투어가 여행업계 최대 큰 이제 회사로 성장하는 것, 또 그러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 사회적 이 책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이란 그 사회의 어떤 그 안전망을 위한 공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래서 사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안전한 그 직업의식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그 기업경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중심 경영이다. 그래서 이제 잡쉐어링이라는 이런 것을 저희가 아마 정년 65세로 늘리면서 그런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경험을 해왔고 저희 회사의 뭐 사원에서 보면은 뭐 가장 중심된 게 이제 뭐 사랑입니다. 그래서 열린 회사, 강한 회사, 사랑 있는 회사인데 아무튼 그 사람 중심 경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책임도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도 바로 당연히 우리가 져야 될 목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희들은 패키지 여행 가시는 분들의 그 여행비의 일정 기금을 저희가 모집해 모아가지고요. 매년 그걸 기금을 해갖고 그 CSR 팀이나 사회공헌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우리의 그동안에는 물론 기금 출연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금년도부터는 우리의 최근에 뭐 해야 되는 것이 재능 나눔이라는 기업의 재능 나눔. 그래서 저희 하나투어가 하시는 게 뭔가 바로 이제 우리 여행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우리 핵심 여행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뭔가 해서 그런 관련된 이제 봉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주 특별한 허니문 등 뭐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허니문 여행 상품이라든가 또는 또 그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이렇게 보낸다든가 또 국내 여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행을 테마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이제 30년 이상 여행업계 이렇게 일을 해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또 그런 일을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아무래도 IMF 때 1997년도 저희 회사 창업이 93년도이기 때문에 창업한 지 한 5년도 채 안 됐을 때죠. 사실
그런 금융위기가 IMF라는 금융위기가 왔을 때 아무튼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직원을 70% 80% 감원하고 또는 문을 닫는다든가 또 기존에 그 탑5 여행사 중에서도 5개 여행사가 부도가 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행업을 더 할 수가 없었고 참고로 98년도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는 여행 수요가 해외여행 나간 수요가 95%가 격감했습니다. 5%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행사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참 모든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좌우측으로 직원을 70, 80을 감원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단 한 명도 감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는 언론에서는 앞으로 IMF도 회복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하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겁을 내고 다 이렇게 축소했는데 저는 20% 30%만 해도 5%밖에 남지 않은 수요가 한 20% 30%만 회복되더라도 만약에 저희는 그 조직을 그대로 운영한다면 규모 경제에 필요한 게 이제 폐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직원들에게 좀 어렵지만 같이 고통 분담을 하자. 그래서 사실 98년도 1, 2월 달에 50%밖에 못 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3월 달 60%, 4월 달 80%, 5월 달에 100%. 왜냐하면 여행수가 20% 30% 살아나니까 여행사가 흔들어갈 여행사가 없어요. 이게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때 1위 기업으로 이제 그때 영시공이 이제 우리나라 최대 여행 기업으로 1등 여행 기업으로 제가 성장하게 됐던 거죠. 그야말로 위기가 곧 기회였었네요. 여행업을 희망하는 혹시 젊은이들에게 꼭 이 말씀을 해주고 싶다 하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여행업을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업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문화, 관광, 스포츠 이벤트 이 모든 그 컨텐츠를 판매하는 유통업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북아 시장의 한 중심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여행업을 한다면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의 시장을 겨냥해서 또 도전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젊은이라면 한 번쯤은 물론 IT나 나노나 이런 최첨단 산업들에 대해서 관심은 많겠지만은 그러나 여행업은 그거 아닌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문화 콘텐츠나 다양한 소위 무형의 서비스 상품들을 개발하고 이것을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여행업을 조명한다면은 굉장히 미래가 비전이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다면은 굉장히 기회가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저는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30년 이상 여행업을 또 해오신 회장님은 사실 우리나라 관광산업 또 마이스 산업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마이스 산업과 관광산업이 함께 또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기는 굉장히 참 로케이션이 좋지 않습니까?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중국 같은 그런 대규모 시장이 있기 때문에도 그런 한 중심에 우리가 서울에서 지금 일본에 30개 지방도시를 하고 있고 또 중국에 약 30개 지방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북경을 경유해서 해외 나가는 것보다는 인천을 경유해서 해외 나가는 게 훨씬 편리하거든요. 일본의 지방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해외를 나가는 게 동경 가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인체적으로 편리한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교통 요지에 있고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관광산업이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접근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로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마이스 산업을 발전하는 데 굉장히 참 시킬 수 있는 데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경쟁력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게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적극적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투자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제 그런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은 저는 제가 판단해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어떤 면에서는 과잉 투자된 형태로 해서 구축이 그래야만이 정말 이 해외에 있는 수요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정부나 또 이런 기업에서 많은 좀 투자가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더 새롭고 열정적인 활동 부탁드려요.